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나는 깍두기라고 생각해. 깍두기가 깨지고 있는데. 아, 니들 깍두기 개념 알아요? 술래잡기 할 때? 네. 동네 꼬마들보다 좀 이렇게 막내 동생들 좀 어린 애들을 좀 봐주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친구들 막 숙제 좀 못했다고 혼내키거나 뭐 벌칙을 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반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원서 접수하고 있고 다다음 달에 면접 보고 하는 친구들은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입시잖아 입시. 여기 몇 학년들이 위주예요. 중3이 많이. 3학년 다 있어요. 중3도 있고 중1도 있고. 선생님 저희 요 수업에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다른 데 가야 할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하겠어요. 어? 야, 저기 그래 여기 제일 힘든 그 학원이 일요일에 한 번에 겹쳤어요. 하긴 내가 네 나이 때는 놀이터에서 급한 먹었는데. 여러분은 저희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막 사인 코사인 써가지고 막 물체를 낙하시키고 막 가속도 하고 막 저는 미끄럼틀 타면서 가속도 놀이해도 여러분은 가속 구하고 있잖아요. 차원이는 딱하기도 하고. 실망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좋을까? 주변에 실망을 안 끼치는 사람이 좋을까? 실망을 안 끼치는 사람이. 그게 그럴 것 같잖아. 또 머리 아파졌어. 야, 실망을 끼칠 수 있는 기회는 누구한테만 주어지냐? 잘 생각해봐. 어린이? 어린이한테는 좀 기대조차 안 해요. 그냥 숨잘 뛰어다니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도 감사하지. 응? 찾길 건널 때 조심하기만 하면 되고. 청소년인가요? 기대감을 많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기대감을 많이 줬습니까? 정규 1등 하고 동네에서는 영재랑 토론 나고, 응? 반에서 학교에서 맨 앞에 나가서 상장 받고 얼마나 기대감을 많이 부풀게 해줬어. 그냥 부모님들에게 주변인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건 하나야. 네가 기대에 충족해줬구나. 아니면 때려치. 실망감을 끼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좋은 거야. 잘 생각해보면. 나는 실망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 기대감조차 주지 않아요. 난 너한테 기대도 이놈들아, 니들한테 기대조차 한 적 없어. 이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복이다. 부모님께 잘 타고난 유전자로 그렇게 어려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국어는 안 하나? 과학도 하고 선행도 하고 심화도 하고 경시도 하고 올림피아도 하고. 저는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여러분 할 거 다 하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씨알도 안 맥히네. 씨알도 안 맥혀. 아이 그만 울어. 쉬는 시간에 얘들아 여기 뒤에다가 여기다가 숙제 좀 내줘. 한 거. 숙제할
전혀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 것까지만 내. 12문제 풀었어요. 네, 12문제 내. 오늘 다 못하면 내일 또 도전하고, 내일 또 못하면 일주일 뒤에 도전하고. 그러면서 도전해. 숙제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그래도 계속 도전해. 네, 안 괜찮을까? 아니 그 여러분 그 저기 배를 여러분 배를 그 부둣가에다가 여기 부산 바닷가에 배를 정박해 놓으면 뭐 사고 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냥 출항조차 안 하면 다칠 일이 없어. 속상할 일도 없고 사고도 안 나. 그럼 계속 부둣가에 메워 놓을까요? 그러면 왜 안 돼? 배를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닙니까? 부둣가에다 정박시키려고 배를 만든 게 아니야. 여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행복하고 너무 좋겠지만 과시용으로 만든 배일 수도 어? 있잖아. 배를 왜 만들었어? 네, 과시용일 수도 아니 과시용이 아니지. 이게 무슨 액세서리야? 목걸이야? 반지야? 뭐 명품백이야? 아 그런 거 아니지. 무슨 과시용이야. 본능이잖아요. 아니야. 여러분을 낳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고 꿈을 펼쳐서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나온 거야. 그 행복하려고. 그러기에는 공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가 압박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이 지금은 어떤 괴롭겠지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극복하시면 아, 그런 순간이 와요.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길 잘했다. 뿌듯하다. 그 순간이 와.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온다니까. 제가 그 뭐야 카톡 있잖아요. 나중에 프로필 사진 보여줄게. 우리 학부모님들 프로필 사진 졸업생들. 응? 엄마들이 올린 사진들 있잖아. 자식들이 이렇게 흰 가운 입고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습 찍어서 올리고. 제가 오늘 국어학원에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상장 딱 받는 모습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사진도 있어. 아 과시용이 아니고 과시용이 아니고 얼마나 대견해. 제가 오늘 그런 재미를 사는 거지 그럼? 제가 오늘 국어학원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참된 자아에 대한 거에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비하가 갑자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되게 얘는 정신 나가겠어요, 엄마. 아니야.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건 솔직히 있지. 내가 키운 자식이 막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막 그것도 막 조기 졸업해서 가고 막 그러면 어우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막 기쁜데 그런 것까지 해주면야 얼마나 참 자부심이 있고 참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분야에 좀 뛰어난 사람들은 제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 어때요? 아 그렇대? 네. 그 말을 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은 근데 진짜 야, 그 말을 한 사람 제정신이 한 분야에 뛰어난 여러분 다 누구나 한 분야에 다 뛰어난 부분이 있어. 하다못해 그게 뭐 아니라 극한으로 파고드는 사람이야. 방구석에 오래 누워 있기조차도 타고난 인간이 있어요. 막 10시간씩 안 일어나는 커뮤니티도 있어. 진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막 3박 4일 동안 컴퓨터 게임 하는 애도 있어. 내 주변에. 특이하고. 의사가 있다니까. 과학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폐아가 많대요. 아이, 하지 마. 이게 극한으로 파고들려면 그냥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좀 한 분야에 미친 사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미치시면 안 돼요? 그 기념감 있게 수학도 미치고 과학도 미치고 영어도 미쳐가지고 그냥 전 과목에 미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죠. 아니지. 모든 분야에 이게 두루 능력을 겸비한 두루 미치면은 그냥 관계야가. 권민서, 박시우, 이해나,
물리 하루 만에 다 어렵다고 끄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처음에 배울 때 어려워. 네, 한 1년만 지나면 그냥 물리는 다 거기야 또. 이태호. 네. 피코이도 연유죠. 김지찬. 예. 할인이지? 네. 작용과 가정의 운동량 보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하이탑 3단 원이고요. 하이탑 3단 원이고 여러분 프린트물 요 남자아이 그림 있죠? 아주 잘생긴 아이돌 같은 경우 남자아이 그리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쉬는 시간에 요 앞에 제출해 주시고요. 가장 많이 이제 제출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월말에 작은 선물도 좀 드리고 할게요. 네, 저서 도장 많이 받으세요. 자, 작용과 관점과 운동량 보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꾸 내놓으시냐 공부해, 내놓으시냐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럼 자꾸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때려치고 싶은 거. 더 밀어붙일수록 더 강하게 저항하고 싶지 않습니까? 응? 게임하지 마 그러면 더 게임하고 싶죠. 원래는 내가 저기 물리 문제 풀려고 그랬어. 내가 수학 공부하려고 했어. 근데 원래 그런 마음 상태였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어지죠. 어? 아, 그러잖아. 액션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다. 리액션이 있는 거야.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어. A가 B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어. 그럼 B 물체도 A에 뭘 갈까요? 반대 방향에 똑같은 크기의 힘에 마치 보복을 하듯이. 응? 이런 쌍의 형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중력 A, B, A가 B를 당기고 당긴 건데 전기력 플러스 전환을 띄고 있다고 하자. 같은 극이야. 아니면 자석 N극 A가 B를 밀면 그만큼 B가 A를 밀겠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작용, 반작용, 액션, 리액션 이렇게 하는 거죠. 중력도 마찬가지. A가 B를 당기면 B가 A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의 힘으로 당기겠죠. 작용, 반작용은 이제 지문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A가 B를 주어 목적어 잘 봐야 돼. A가 B를 또는 B에게 작용한 힘의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 바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B가 A를 이렇게 또는 B가 A에게 주는 이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작용, 반작용 관계야. 쉽지? 예를 들어 제가 바깥에 외력으로 뭐 10N으로 A 물체를 밀 거예요. A 물체를 미는데 A와 B가 있는데 A 물체 10N으로 밀 건데 A가 B에게 5N의 힘으로 밀었어요. 이렇게. 그러는 순간 B가 A에게 얼마의 힘으로 밀어야 될까요? 힘을 주어졌잖아. 반드시 반대 방향에 쌍의 힘이 존재해. 반작용이 얼마라고? 5N의 힘에 반대 방향의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A가 B를 5N 밀면 주어 목적어 바꿔 B가 A에게 5N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호주머니가 달라. 작용점이 다르다고 그래. 한 번에 캔슬하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500원, 쟤 500원 이렇게 캔슬할 수가 없어. 호주머니가 다르면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 캔슬할 수 있는데 여기 500원 여기 마이너스 500원 그럼 나 얼마 있는 거야? 빵원 있는 거야? 이렇게 캔슬이 돼. 근데 이게 작용점이 다르면 다른 호주머니 있으면 함부로 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그건 관점의 차이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줬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해. 여기 물리개야. 물리개. 개를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면, 응? 한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를. 그럼 너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됐잖아. 이러면 이 두 힘이 내부에 작용하는 두 힘이 돼서 작반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두 힘이 돼서 캔슬이 돼요. 왜냐면 작용점이 한 물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 물체의 물리계에 있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작용 반점은 무조건 캔슬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물체를 달리 볼 때 얘기인 거고, 동일한 물리계에서 만약에 다시 해석을 하면 물리적으로 캔슬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10N이 두 물체를 전체를 더한 물리계에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A가 B가 A에게 각각 내부의 힘 5N씩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운동량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볼링공을 제가 여러분에게 굴리는 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더 줄까요? 탁구공을 굴리는 게 더 두려움을 줄까요? 응? 우리 파충류뇌는 뭘 더 두려워할까? 여러분의 뇌에 깊숙이 있는 파충류뇌, 소위 파충류뇌라고 부르는 뇌관과 그 척수 다발이잖아. 걔는 뭐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볼링공이 날아가면 긴장하지 않을까? 교감심이 자극되지 않겠어요? 탁구공을 이렇게 굴려주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그 차이가 뭘까요? 물리적으로는? 질량.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이 크다. 운동량 모멘텀 P라고 쓸 거야. 모멘텀에서 M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질량이랑 헷갈리니까 P라고 쓸게. 질량에 비례합니다. 모멘텀은 질량에 비례해. 자, 똑같은 내가 볼링공을 굴릴 건데 하나는 슬렁슬렁 굴리고 하나는 있는 힘껏 여기 우리 볼링공을 던질 거예요. 뭐가 더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에 비례할까요? 속도에도 이렇게 비례할 거예요. 정의야, 약속, 데퍼니션. 운동량은 뭐 곱하기고?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야. 이거 뉴턴, F는 MA, 뉴턴 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물리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기초한 손실 압축이야. 멋있는 말이다, 손실 압축. 이 자연 세계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이 있는데 이렇게 딱 압축해서 표현할 거야. 이걸로 모든 물리적 상황을 예측하고 변화를 분석할 거다. 이 간단한 수식 하나. 운동량 뭐 곱하기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응? 물질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어려운 하나 있어요. 두 개는 잠시 돼요. 제가 힘을 줬어요. 힘을 주는 순간 물체는 뭐가 생겨요? 가속도가 생기죠?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칠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달려가. 속도가 원래는 V1이었는데 V2가 됐네. 응? 시간 얼마 걸렸을까? 델타 T만 델타라는 문자가 있어 얘들아. 델타 그리스 문자야. 차이라는 뜻이야. 차이. 원래는 T2 빼기 T1이라고 써야 되는데 원래는 V2 빼기 V1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쓰기가 쓸 때마다 귀찮네. 그리스 문자를 쓸게. 응? 차이다 이런 거야. 시간의 차이, 속도의 차이. 가속도는 정의가 뭐였지? 가속도는 저희가 뭐였어?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잖아. 자, 속도가 v2에서 v1 아니 v1에서 v2 시간은 델타 t. 가속도 어떻게 되니? 델타 t분의 속도 차이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야. 풀었으면 d2 빼기 t1분의 v2 빼기 v1이라고 아우 복잡해 보여. 이렇게 줄여 쓰는 거야. 압축하자 이렇게. 우리가 압축하는 걸 좋아해. 근데 좀 불행한 건 우리는 손실 압축을 해서 이거 보면 이게 잘 안 떠오르나. 힘을 주잖아요. 뭐가 바뀐다고요? 속도가 바뀌어. 속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야? 질량 변화가 없으면. 그렇지. 그래서 운동량 관점에서 풀 때는 속도의 변화 이끌어 운동량 변화로 읽을 거야. 얘들아, F는 뭐니? F는 뭐야? 뉴턴 역할 M, A잖아. 근데 제가 방금 A 대신에 뭘 썼어요? 델타 T분의 델타 P를 V를 넣었지? 요 델타 T를 은근슬쩍 여기다 쓱 곱하자. 그럼 어떤 수식이 나와? 어떤 수식이 나와? 힘 곱하기 뭐 하면?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하면 그냥 시간이 아니야. 다시 힘 곱하기 뭘 곱해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곱해야 돼. 문제에서 이상하게 되면 거기 딱 키면 안 돼. 힘이 딱 작용한 시간만 곱해야 돼. 주어진 시간 아무거나 곱하면 안 된다. 뭐 2초간 작용했다면 2라고 넣는 거야 여기다. 뭐랑 같아야 될까요? m 곱하기 얼마야? 델타 v가 되는 거야. 질량의 변화가 없다면 그럼 힘 곱하기 델타 t 요거는 뭐랑 같을까? m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m 곱하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지? 칠판 질량 곱하기 속도가 뭐라고? 모멘텀 운동량. 운동량이야? 이게 평상시에 이거 모멘텀이 좋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쟤는 모멘텀이 있어 뭐 이런 거. 없군요. 운동량이 있다는 거야. 응? 속도가 빠른 게 계속 빨리 가. 숙제도 많이 하는 애들이 봐봐 더 많이 해. 모멘텀이 있어. 숙제를 안 하는 애들이 계속 안 해. 질량이 큰 애들이 모멘텀이 있어. 응?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의 강도가 세잖아. 응? 매일매일 막 5시간 이상씩 공부하잖아요. 근데 5분씩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은 모멘텀이 작아. 여러분은 공부 시간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모멘텀이 큰 거야. 이거 봐봐. 이거는 뭐야? 나중 모멘텀이지. 빼기 얘는 뭐지? 처음 모멘텀이지. 두 개 운동량을 빼면 뭐가 되는 거야? 힘 곱하기 뭐가 된다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할 때마다 힘 곱하기 힘의 작용 시간, 힘 곱하기 힘의 작용 시간 이렇게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가 임펄스 충격량이라고 부른다. 번역이 좀 이상해. 영어는 임펄스인데 충격량. 내가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어. 그거를 뉴턴은 어떻게 해석한 거야? 힘 받았네 이럴 거야. 가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운동량의 관점에서는 내가 속도가 빨라졌어. 그럼 뭐라 그런다고? 운동량에 변화가 있네. 충격량이 있네. 이렇게 본다. 어? 누가 이렇게 때렸다는 의미의 충격이 아니야. 그냥 운동량의 변화가 있으면 충격이 있다고 해 물리. 여러분 그 SF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 봤어? 무거운 행성 주변에 우주선이 이렇게 궤도 타원 궤도를 이렇게 돌면 돌아갈 때 속도가 갑자기 크게 빨라져. 스윙바이라고 하는데 속도의 변화가 생겼어. 10으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30의 속도로 나와.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충격이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그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고 물리에서는 충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충격량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왜냐면 작은 속도에서 큰 속도를 얻었잖아. 행성으로 일종의 추진을 한 거거든? 속도의 변화가 생겼지?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있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에서는 뭐가 있는 거야? 충격량이 있는 거야. 응? 영재학교 문제 그런 거 많아. 스윙바이 문제 재밌어가지고 많이 돼. 충격량 구하는 문제들입니다. 애들이 막 그때 초보자들 물론 충격이 없는데 무슨 충격이 있나? 부딪힌 적도 없는데 뭐 이런 그러면 안 돼. 속도 변화 있으면 충격량 있는 거야. 충격량 어떻게 계산해? 임펄스 I는 여러분 차가 여기 벽에 막 부딪히면 충격을 받겠죠? 이렇게 임펄스가 확 생겨.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힘을 이렇게 받아.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힘을 받는다 치자. 요거를 평균 충격력이라고 불러. 평균 충격력. 실제로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임펄스로 이렇게 요 아래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부르냐? 충격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충격량.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간 동안 힘을 받으면 충격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사실 힘은 나중에 정의된 거고 원래는 충격량이 먼저 있었어. 뉴턴이 만든 거야. 옛날에는 시간 동안 이 정도 충격 받았네, 자동차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큰 충격을 이렇게 받았네, 임펄스를 받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뉴턴이 나중에 그래서 충격력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나와요. 근데 충격력은 계속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받았다 치는 거야. 즉 평균 충격력 사각형을 만들면 이 사각형 아래에 있는 넓이가 뭐랑 같을까요? 임펄스 아래 넓이와 같다. 5페이지 가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작용과 반정이 왜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관련이 있냐면 그래서 운동량은 어떻게 되지? P는 MV야. 두물체가 있어. 둘이 부딪힐 거야. 그럼 뭐가 바뀐다? 깨지거나 이러지 않다, 그렇지? 박살내고 이런 거 아니야. 부딪혀가지고 그냥 튕겨서 나갈 건데 질량 그대로. 질량이 변하는 것도 하긴 할 건데 지금 말고 나중에. 얘가 M1, 얘가 M2. 질량은 보존되고 속도가 바뀔 거야. 충돌한 다음에 충돌 전의 속도를 얘를 V1, V2. 충돌 이유는 뭐로 할까? V1 다시 V2 다시라고 해볼게. 다시 자, 너와 나가 부딪혔어요. 부딪히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A가 B에게 뭐를 충격력을 주고받아. 충돌이 나잖아. A가 B에게 힘을 줘. A가 B에게 반대 방향으로 뭘 줄까? B가 A에게 힘을 이렇게 줄 거야. 이거 무슨 관계? 작용만 적용. 액션, 리액션. 숙제해! 에이씨 하기 싫어. 응? 작용만 적용. 크기 갖고 방향 반대. 이거 수식으로 표현하면 돼. F는 AB는 자 화살표 하면 우리가 방향도 고려하겠다 이런 거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방향이 다르니까 B의 반대 이렇게. 힘을 다룰 때 제가 위에 머리 위에다 화살표를 그리면 뭐 벡터라고 하는데 방향을 고려하겠다 이런 뜻이야. 이 빼기가 의미하는 건 반대 방향이다 이거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똑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주고받는 거야. 이게 10N이면 얘는 마이너스 10인 거야. 이해했어요? 힘은 뭐니? ma. 자, 이거를 내가 풀어 써볼게. A가 B 물체에 준 F는 AB. 이 힘이 B 물체에 작용하지? 어? 그럼 B 물체에 뭐가 바뀌어 이거? 질량 B 물체에 뭐가 바뀌어? 가속도. 여기는 마이너스에 B가 A에 주지? 응? 가속도. 가속도는 뭐가 바뀌는 거야? 속도가 바뀌어. 속도. 자, 아주 짧은 델타 t 동안 일어나는 거라고 할게. B의 속도 변화는 뭐니? VB 다시 해서 VB를 한 거지. 얘는 마이너스 MA에 델타 T분의 VA 다시 해서 VA야? 속도의 변화. 델타 T가 이렇게 치면 좋겠네.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각각 주고받은 거야? 그럼 이 수식이 이렇게 돼요. M A에 VA 다시 빼기 VA는 M B에 VB 다시 빼기 VB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빼기 이쪽 넘겨주고 이렇게 받으면 수식이 이뻐져. MA에 뭐니? VA 더하기 M VB 다시는 M A에 VA에 다시 더하기 M B에 VB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가 유지가 되네. 이건 뭐야? 충돌 전. 이건 뭐야? 충돌 후. 충돌 전에 이건 A 물체의 진행 거의 속도니까 뭡니까? A의 운동량. 얘는 충돌 전에 B 물체의 운동량은 보존이 되네. 충돌 후에 A의 운동량 더하기 얘는 충돌 후에 B의 운동량. 자, 계속 압축할게.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해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물리에서 뭐라고 부를까?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작용발작용 법칙으로부터 증명한 거죠? 아니야.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내가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법칙은 뭐야?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면서 얻은 패턴이야. 왜 그런지 몰라. 아직도 작용 반작이 우리 우주에 왜 있는지 몰라. 운동량이 왜 보존되는지 몰라. 얘도 법칙이고 얘도 뭐야? 법칙이야. 둘 다 로야. 법칙은 유도가 되거나 증명이 되는 대상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눈 뜨고 살아보니 이 세상에 그런 법칙들이 있는 거야. 마일리력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 작용 반작 법칙, 가속도 법칙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수학적으로 너무 아름답게도 작용 반작용 법칙이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사실은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름을 두 개로 붙인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작용 반작용 법칙 수식이 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똑같은 몸뚱아리인 거니까. 여러분, 원기둥을 그 아래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죠. 옆면을 이렇게 보면 뭐예요? 그럼 원기둥은 원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원기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차원에서 내려다보면 원기둥인데 지렁이 같은 애들, 2차원에 사는 애들은 어떤 놈은 원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놈은 사각형이라고 주장할 거 아니야? 누가 만든 거야? 어떤 지렁이가? 아니라고. 그냥 하나를 그렇게 부를 뿐인 거야. 앞으로 물리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지금 우리는 실체는 하나인데 그게 왜 있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로라고 붙일 거야, 이름을. 증명은 안 돼. 아직도 운동량 부정형식 왜 성립하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 다양한 가설들은 있지만
아직은 로우야. 로우라고 붙이고 받아들이는 거야. 작용 번째 법칙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 이거 사실 같은 거였구나 이렇게 된 거야. 오른쪽에서 맞느냐 아래에서 맞느냐 왼쪽에서 맞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실체는 하나다. 5페이지 A 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EP의 운동량으로 B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B는 뭐가 되겠습니까? B는 P의 운동량으로 A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지? 내가 정하기 나름이야.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하는 거 플러스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내 맘이 안 내가 정했어. 네가 정하고 싶으면 얘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해도 상관없어. 물리는 결과적인 것만 맞으면 돼.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일까? 운동량의 합. 응? 운동량의 합. 충돌 전 AP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 얘가 2P고 얘가 P니까 더해서 3P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2P에다가 뭘? 마이너스 P를 더해야 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는. 오른쪽은 플러스. 얼마야? P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 크기. 부딪혔어 이제 부딪혔어.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래. 근데 보면 질량이 같은 두 물체는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됐대. 자, 이거랑 한 덩어리가 됐네. 한 덩어리가 됐어. 야, 그럼 이 질량이 얼마냐? 한 덩어리가 되면 2m이지. 합쳤어. 여전히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안 돼요? 보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됐어? 운동량이 얼마야 돼? 합이? 여전히 P로 있어야 돼? 둘 다 똑같은 속도로 갈 거 아니야? 한 덩어리니까. 얘가 V, 얘도 V. 얘도 질량 M, 얘도 질량 M. 각각의 운동량은 얼마큼? 합쳐서 P야. 각각은 운동량이 얼마큼? 2분의 P? 2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야. A 물체도 2분의 P. B 물체도 2분의 P가 되는 거야. 충돌 후 어떻게 됐다고? 충돌 후에 A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 2분의 P. B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 B 물체의 운동량도 2분의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충돌 전후에 B의 운동량의 변화. B의 운동량은 충돌 전에는 B의 운동량은 얼마였어요? P가 아니야. 뭐야? 마이너스 P였어? 마이너스 P야? 지금 운동량은 얼마야? 충돌 후에는 B의 운동량이 얼마야? 2분의 P야. B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갖다가 이거 잘라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얼마라고요? 2분의 P고요. 처음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P였으니까 빼기니까 이거 더하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그렇지. 잘하네. 응?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푸니까 자꾸 기대감을 주잖아 지금 막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자, 물려고 해야지 또 물려고. 자, 선생님이 대학교를 갔는데 저도 대학을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대학을 갔는데 15살짜리가 있는 거야. 오, 깜짝 놀랐어. 내 동기야. 15살. 백두산이라고. 이름도 특이해. 백록담이었나? 형제인데 백두산 백록담일 거야. 15살짜리가 되었으니까.
근데 만 나이는 또 13살이에요. 그런 놈도 있더라고. 어떻게 나는 수업이 무슨 말인지 너무 힘든데 걔는 그 나이에 이거 어떻게 듣지? 그 어려운 수업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 얘가. 어쩔 수 없지. 타고난 기프트가 있으니까. 개인의 각자의 인생은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으니 감수해야죠. 시시해야? 다음 두 물체가 자 A와 B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5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 자 A가 B가 A를 향해서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충돌했더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충돌 후에 두 물체가 정지. 자, 정지란 말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어. 너랑 나랑 들이받아서 제로섬이 된 거 빵이 된 거야. 운동량 사라진 거야. 요거랑 부호가 서로 크기가 같고 부호는 서로 그렇지. 이래야 더해가지고 운동량 합이 0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야. 요 정지란 말 안에 각각의 물체가 운동량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 말인 거야. 자, 근데 B가 A의 질량이 몇 배예요? 2배예요, 2배. 응? 요놈만은 M이고 요놈만은 2M이야. 근데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 그럼 속도는 A가 B의 몇 배여야 될까? 그렇지. 얘는 2V고 얘는 V 이렇게 돼야지. 그래, 질량 곱하기 속도 했을 때 둘 다 2MV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대면? 2대 1. A가 B의 2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네, 충격량 갑시다. 충격량.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근데 이게 충돌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 오해하면 안 돼. 물리적인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랑 좀 다를 수 있어. 자동차 이렇게 딱 부딪히면 충돌이 있으니까 충격량이 있다. 애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아까 얘기한 스윙바이나 나중에 그런 것도 계산할 거거든. 여기 봐 얘들아. 비탈면이 있어. 중력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내려오면 무슨 변화가 생겨? 그렇지. 속도의 변화가 생기니까 가속도가 있는 거야.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건 또 뭐가 변하는 거야?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 변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가 있다는 건 뭐야? 힘 곱하기 뭐가 있는 거야? 작용 시간 있잖아. 뭐가 있는 거야? 충격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는 겁니까? 충격량이 있는 거야. 부딪힌 적이 없는데 왜 충격량이 있나요? 그냥 내려왔는데 있는 거야. 속도 변하잖아요? 충격량이 있는 거야. 임펄스 있어. 내가 우기는 게 아니야. 우기는 게 아니라 있어 진짜. 있어서 있다고 그러는 거야. 시야 내가 우기는 거 아니다. 알고 있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잖아. 만약에 뭐 델타 t 동안 이렇게 일정하게 힘이 작용했다 치면 임펄스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안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합니다. 이해했어? 근데 이게 이쁘게만 나오지 않아. 빡 부딪힌 것도 나온다고. 그렇게 힘이 일정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벽면에 부딪혔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방석 위에다가 뭐 계란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놈의 계란 방석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충격량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시간, 힘 그래프, 힘이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봤거든. 이 지사각형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 되는 거야. 기억해. 얘들아, 이 충격 시간 동안 충격력이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빡! 변하잖아. 충격력 변해.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말 너무 어려워. 평균 충격력이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 충격력. 그걸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가 뭐랑 같은? 요 볼록 요 넓이랑 똑같은 빨간색 요 사각형의 넓이 갖게 되는 요 사각형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충격력이 되는 거고 F 바라고 쓸 거야. 여기 이름 뭐라고? 충격량이야? 아니 평균 충격력이야. 헷갈리면 안 돼. 지문에서 잘 읽어야 돼. 얘가 충돌하는 놈 받는 평균 충격력은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거 나온다고. 충격력과 충격량은 달라. 충격량은 넓이야. 충격력은 요 직사각형의 높이야. 근데 원래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데 가끔 선생님들 중에 평균이랑 다를 생략할 때도 있어. 그 시험 끝나가지고 내가 오답이 났다고 선생님한테 따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충격력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평균 충격력인데. 여기 봐. 충격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계속 변하잖아.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충격력을 구하시오. 그 답안지에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 변한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 네가 그렇게 썼어.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평균 충격력인데 시험을 충격력으로 낸 거야. 평균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거야. 그럼 답은 10N이래. 그래서 너는 10이라고 안 썼으니까 틀렸대. 이러면 선생님이 그럼 너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려고. 고등학교 가서 만약에 선생님이 충격력이라고 불러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충격력이라고 부르면 뭐라고 이해하면 돼? 평균 충격력을 니들이 알아서 이해하면 돼. 왜냐면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요. 그 정도는 좀 받아줍시다. 영역이 푸세요 여러분. 단단한 바닥하고 폭신한 바닥에 계란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방석에다가 계란을 떨어뜨리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단단한 바닥, 시멘트 바닥에 계란을 떨어뜨리면 깨져. 물리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라고 해요. 계란을 낙하시키면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는 똑같잖아. 또 누군 깨지고 왜 누군 안 깨지는 거야? 푹 들어가? 내려가면서 감속시키잖아. 그 여기 그냥 내 바닥에 떨어지죠. 그러면 그런 게 없고 바로 떨어지는 거. 그걸 이제 물리용어로 표현해. 푹 들어간다, 뭐 바로 들어간다 이거를. 오늘 배운 이 물리 용어를 한번. 속도는 똑같아. 여기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는 속도 똑같아. 그리고 낮은 속도도 둘 다 0이야. 근데 하나는 박살나 있고 하나는 그대로. 둘 다 처음에 낙하할 때 속도는 둘 다 10. 아니 0 떨어질 때 속도 둘 다 10이라고 치자. 운동량 변화 똑같아 안 똑같아?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는 같아.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거야? 충격량이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이거는 임펄스. 속도 변화가 같으면 운동량 변화나 임펄스나 이거 다 이게 온갖 이놈 저놈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얘는 깨지고 얘는 안 깨지고 막 그러냐고. 왜 방석에 떨어뜨린 놈은 안 깨지고 맨바닥에 이제 시멘트에다 떨어뜨린 놈은 왜 깨지는 거야? 충격량도 똑같고 운동량 변화량도 똑같은데. 잘 봐봐 이 그래프에서. 시간 무슨 그래프니 이게? 힘 그래프 아닙니까? 얘가 받은 힘 뭐가 차요? 그렇지. 충격 시간이 얘는 짧고 충격 시간이 방석은 기네. 그러니까 폭신한 거의 의미는 뭐야?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야. 근데 뭐 시간이 길면 뭐가 좋은 건데? 뭔데? 나눠서 봤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낮아집니까? 평균? 그렇지. 얘는 평균 충격력이 한 이 정도 된다 치고 요놈은 조금 아래에 있으니까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평균 충격력은 요놈이 커요? 저놈이 커요? 응? 크잖아 이게. 시멘트가 평균 충격력이 커서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뺨을 때릴 때요. 짧은 시간 딱 똑같은 힘을 준다. 딱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더 아프겠어요? 우리 방에 죄송합니다. 인형을 데리고 해보세요. 동생 데리고 하면 안 돼요. 자, 갖춰놓고 뺨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때리고 하나는 딱 이렇게 때려. 그 인형이 뭐가 쓰러지겠어? 그거야. 충격 시간이 길면 평균 충격이 작아서 맞아도 안 아파. 이게 넓게 분산해서 받지 않냐. 여러분 자동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범퍼가 있어. 그거 왜 만들겠어? 왜 굳이 그런 거 지저분하게 붙여고 다니겠어? 범퍼가 없는 게 훨씬 멋있는데. 이 충격하면 어떡하라고? 딱 부딪히면. 뭐를 늘리는 거야? 범퍼는? 그렇지. 충격 시간을 늘려서 평균 충격력을 떨어뜨려서 그 탑승자의 그렇죠. 호수가 공을 이렇게 받아. 이렇게 딱 받을까? 아니면 이렇게 뒤로 좀 빼면서 이렇게 받을까? 그렇지. 왜 그러는 거야? 왜? 뭐를 늘리는 거야 이게? 딱 받아서 공을 멈추기까지의 충격 시간을 충분히 늘려줘서 평균 충격을 줄겠다. 힘이 분산되는 게 덜 아픈 거지. 응? 그걸 잘하는 포서 좋은 포서인 거야. 대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신이 긴 게 있고요. 포신이 짧은 게 있어요. 여기서 애들이 다 오답나더라고. 응? 얘는 100mm 포고, 얘는 150mm 포고 뭐 이렇게 있어. 얘는 좀 길고, 얘는 좀 짧고 이래. 화약을 팍 터뜨려가지고 슉 날아갈 거야. 뭐가 멀리 가고 뭐가 가까이 갈까? 포신이 긴 게 멀리 가요. 포신이 짧은 게 멀리 가. 자, 이걸 설명해봐. 쭉 가면서 가속도 맞아가지고 한 번에 터트리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잘한다. 이걸로 설명하면 안 돼. 얘는 다른 경우야. 얘가 충격 시간이 길어, 얘가 길어. 1번이 길어요, 2번이 길어요. 1번이 충격 시간이 더 길어. 힘은 똑같이 줘. 얘는 힘의 차이가 있잖아. 포신은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경우는 달라. 기울림은 섞어내면 얘는 틀리다고 골라야 돼. 얘는 똑같은 힘 화약으로 F 똑같이 주는 거야. 근데 시간이 뭐가 길어? 얘는 끝났고 이미. 얘는 더 가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주는데 얘는 시간이 크고요. 얘는 시간이 짧은 거야. 그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임펄스 자체가 다른 거야. 얘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이 끝단에서 나오는 속도가 누가 더 크겠어? 여기 좀 긴 거. 요게 그냥 장거리용이야. 속도가 커. 더 멀리 가. 응? 이거는 충격 흡수 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헷갈리지 마. 기억 다음 중 서로 다른 것을 고르시오. 기억 방석의 대랑, 니은 자동차의 범퍼, 디귿 포신의 길이와 낙하거리. 디귿을 골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문제 풀면 또 질문하겠죠. 충격 시간이 하면 얼마인가요? 한 문제만 풀고 좀 쉬었다 가도 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허락을 안 해주시네요. 10분만 쉴까요? 이것도 허락을 안 해주시네요. 뭐 하자는 거죠? 한 문장 풀게. 62페이지 하이트 62페이지. 여러분 받은 교재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62페이지 바로 풀면 좀 어렵나? 괜찮지? 바로 갈게 그냥. 아니야? 준비 운동 하고 해야 돼?
주비누 하고 하자.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 물체가 낙하합니다. 중력은 이거 얼마일까? 1kg으로 할까? 중력 가속도는 10이에요. 중력 얼마 받니? 중력 얼마 받아? 10N 이렇게 받을 거야. 그래서 1초 뒤에 여기 낙하할 거예요. 자연 낙하. 응? 뉴턴이라면 이 나중 속도 어떻게 풀었을까? 얘들아? 내가 뉴턴이야. 가속도 법칙을 풀 거야. 처음 속도 얼마? 처음 속도 얼마? 자연낙하. 자연낙하. 가만히 놓았을 때 0에서 출발하겠지? 1초가 지났음. 나중 속도 얼마니? 가속도가 얼마야? 중력 가속도 10이야. 중력 가속도 그 가속도가 10이라는 거는 몇 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느는 거야? 10씩 느는 거야? 1초 지났어. 속도가 얼마겠어? 10. 이렇게 가속도에 관점을 이렇게 푼다고. 힘이 있고 질량이 있으면 가속도 얻어낼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기울기로 삼아서 이렇게 낮은 속도 구할 수 있어. 이거 뉴턴은 그런 식으로 풀어. 근데 뉴턴이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운동량으로 풀었어. 운동량. 중력이 얼마 적용했지? 10. 그게 몇 초 동안 일어난 거야? 1초 동안 일어났지? 1초 동안 일어난 거잖아. 자,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뭐가 돼야 돼요? 운동량? 변화량이 돼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임펄스 충격량이야. 나 혼자 하는 거지. 야, 따라해야지. 야,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운동량, 변화량. 오케이? 충격량이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하는 시간. 이거 외워야 돼. 모른다. 집 못 가. 알았지?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 운동량, 변화량. 자, 10N 몇 초? 1초 작용했어. 운동량, 변화량 얼마야? 10이어야 돼.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뭐만 변해? 속도만 변해. 처음 속도 얼마였어? 빵. 나중 속도는 V. 질량이 얼마야? 1.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여야 돼? 1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운동량, 충격량으로도 나중 속도 10을 구할 수가 있어. 응? 똑같은 물리학 상황인데 가속도, 힘 이렇게 관점에서 접근하면 뉴턴의 관점인 거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나 아니면 충격량이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건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중 속도를 구한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 작용반작용 특히 주어 목적 바꿔야 된다. 내가 너한테 미친 힘은 네가 나한테 미치는 힘과 크기와 방향이 반대다. 이게 작용반작용이야. 여러분은 응? 이제 저기 좀 어려운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 공부도 많이 하고 힘들고, 응? 고3 때 겪어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물체를 비타민에 올리면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디로 가? 일로 와. 왜 그러지? 우리가 지금 칠판에 안 적은 힘이 또 있어. 뭐가 있지? 중력도 있지만 바닥 힘이는? 힘? 그렇지. 좀 어려운 힘이 있었네. 수직 항력. 우리가 노멀 포스 N이라고 하는 축에서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중력이 있는 거야. 방향이 서로 이렇게 달라. 함량은 어떻게 될까? 여기 평행사변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보기 좋게 제가 힘을 벡터 분해해 볼게요. 요 빨간색을 이렇게 가르자. 뭐를 쪼개서 중력은
아래의 방향, 빗면에 수직하는 방향에 힘 하나랑 빗면과 나란한 방향인 이렇게 두 개로 갈라칠 때 이걸 분해라고 해요. 힘의 분해. 그럼 얘랑 얘랑은 수직한 요 바닥이 미는 것만큼 물체가 바닥을 미는 것만큼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려.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야. 근데 작용점이 같으니까 얘는 힘의 함량이 쌤 제로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 빗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아. 빗면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요것만 남으니까. 만약에 중력을 내가 F라고 놓을게요, 여러분. 제 맘이에요. 요 비탈면의 각도를 세타라고 놓으면 빗면 방향의 이 중력, 요 살아남는 요건 뭐 봐? F 곱하기 사인 세타다. 자, 이제 왜 그런지 볼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삼각비 공격이 들어왔어. 물리하는데 갑자기 수학이 나와. 자, 아이 울지 마, 울지 마. 다 왔어. 자, 90도. 좀만 더 가자. 90도. 여기 몇 도? 세타. 얘하고 얘는 합치면 몇 도? 90도. 요거 동의가 얘하고 더하면 이 90도니까 90도. 그러니까 얘가 몇 도? 그래서 세타야. 응? 요 아래 방향이 F야. F. 그럼 요거는 얘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 F 뭐라고? 사인 세타가 빗면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일 때 F는 사인 세타가 빗면 방향의 중력이야. 빗면 방향의 중력이야.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풀면 좋겠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수천 문제는 이거 풀 건데 할 때마다 이렇게 증명할까요? 풀 수 없잖아. 오늘 외워. 오늘 외워. 외울 때까지 배울 거야. 이게 F 파이 코사인이었나 F 파이 사인이었나 F 파이 탄젠트 헷갈리지? 다른 거 외우라고는 안 할게. 요거는 외워야 된다. 이게 뭐라고? 빗면 방향의 중력 F 파이 뭐야? 사인 세타. F 파이 뭐야? 사인 세타. F 파이 뭐야? 사인 세타. 만약에 중력만 있으면 수직 항력만 있으면 요게 알짜임이잖아. 그럼 F 사인 세타가 뭐가 돼야 돼? 알짜임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되지? 질량의 변화가 없으면 요거 일정 요 비탈의 각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중력도 그대로고 세타도 그대로잖아. 가속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야. 가속도 안 변해. 똑같은 가속도를 주고 오는 거야. 질량이 같으면 가속 같은 겁니다. 요 중력은 뭐예요? mg죠? mg 사인 세타가 뭐라고? ma야. 그러면 내가 m까지 이렇게 캔슬할게. m까지 이렇게 캔슬해. 그럼 뭐만 남아? 비탈면 방향의 가속도가 나오지? 비탈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에 뭐만 딱 곱하면 돼? 사인 세타. 다시 중력 가속도에 뭐만 곱하면 돼? 사인 세타고. 응? 자, 요게 45도야. 자, 0이 굴리고 철수 굴리고 뚱뚱한 영수도 굴렸어. 가속도 다 같아 달라. 아이씨 진짜. 진짜 너무하네 지금. 야, 여기 질량이 있냐 없냐? 어디 있는데? 0이 철수, 영수 질량이 어디 있는데? 이 7을 식이고 사인이 정해진 각도인데 이거 없는데 이게 어떻게 다 되겠어? 무시네 진짜. 야, 누구를 떨어뜨리든 영수를 떨어뜨리든 영이를 떨어뜨리든 코끼리를 굴리든 동생을 굴리든 다 똑같은 속도에 떨어지는 거야. 집에 가서 한번 굴려보세요. 비탈면에다가 다 똑같은 거야. 누구를 굴려도 비탈면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는 거야. 비탈면에서 물체가 굴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중력 가속도. 비탈면 방향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지일 때 얼마겠습니까? G 사인 세타야.
원래 교과 과정에서 고3 때 배우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했어. 도대체 왜? 얘도 상업비 다 할 줄 아니까 상업비 안 했으면 안 했지. 2번. 지금 우리는 62페이지. 좌표는 62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같이 팀플로 한번 2번 문제를 공략해 봅시다. 재밌죠? 자, 벽이 있고요. 자석이 이렇게 얘는 붕 떠 있어. 뭐야 이게? 여기 N극, 여기 N극. 응? 비탈면 얘는 질량이 3N, 얘는 질량이 2N. 여기 더 무거워 아래 있게. 야 이거 2번 문제 별표 좀 쳐줘봐. 아 이거 문제 왜 이렇게 잘 만드는 거야? 참 똑똑한 사람이야 이거. 아 어떻게 문제를 잘 만들까? 응? 자, 마찰면에 없는 빗면에 얘는 정지하고 있어. A가 벽을 누르는 힘이, 그러면 A가 뭐를 누르는 힘이? 벽을 누르는 힘이 지금 얼마나 나와 있어요? A가 이 벽을 누르는 힘이 얼마나 나와 있어? 2뉴턴? 질문. 이거의 반작용은 뭐야? 추후 목적만 바꿔. A가 벽을 누르는 힘이 2뉴턴이면 추후 목적 바꿔봐. 벽이 누구를? A를 밀어 올리는 힘이 얼마 있다는 거야? 방향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이쪽 비탈면 이쪽 방향이야. 어? 중력도 있어. 중력. 요거 3N, 요거 2N. 이건 수직 방향이야. 수직 방향은 수직 방향에 중력이 생기는 순간 바로 비탈면의 날아가는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갈라칠 수 있고, 얘는 뭐가 캔슬 시켜? 수직 방향과 이렇게 캔슬이 되니까 요것만 이렇게 남아.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데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3N이 있지만 실제로는 뭐만 남는 거야? 비탈면 아랫 방향의 중력만 이렇게 남아. 이것도 3N이지? 에이. 3N은 아니에요. 에이 내가 했잖아. 3N에다 뭘 곱해야 돼? 사인? 곱해. 사인 세타 곱했어? 곱해서 내가 별이라고 할게. 3별이라고 하자. 3별. 여기 3이 있으니까. 질문! 요놈아는 비탈면 방향으로 얼마의 중력을 받을까요? B는 그렇지. 왜냐면 어차피 똑같이 사인 세타 곱할 거거든. 요거 중력 사인 세타, 요거 중력 사인 세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얘가 3이고 얘가 2니까 얘가 3배 클 거 아니야. A의 중력 비탈면 방향의 중력 3별, B의 비탈면 방향의 중력 2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지금 아직 제가 표현하지 않은 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친애하는 혁신 영재 여러분 또는 영재를 꿈꾸는 여러분, 친해하지 마. 무슨 힘이 쌍으로 또 존재할까요? A, B에? 저 이거는 A가 B를, B가 A, 이 자석이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 자석, 자기. 그렇지, 자기. A가 B를, B가 A를 당기는 자기력이 이렇게 있다. 크기 갖고 방향 반대. 이거는 얼마인지 몰라. 응? 아, N극이구나. 밀어야겠다. 응? 밀어야 돼. 방이면 안 돼. 밀어야 돼. 반대 방향으로 해주세요. 소리. 삽질했어. 반대 방향.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힘의 평을 이뤄서 가만히 있다는 거 아니야. A부터 해보자. A. 뭐하고 뭘 더한 게 뭐랑 같아야겠습니까? F 자기력이다. 뭘 더하면? 3별을 더하면 뭐랑 같아야 돼?
반대 방향. 노란색, 파란색 더 뭐랑 같아야 돼? 빨간색. 2에 2. 별이에요. 2에 2에. 빨간 거, 파란 거 더하면 빨간 요 두 개 더하면 이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여기 대볼까 B? B도 가만히 있대. 뭐가 같은 거야? 자기력의 크기가 뭐랑 같은 거야? 2배랑 같은 거지? 얘하고 얘기 크기 똑같아. 너하고 쌤쌤이야. 쌤쌤. 크기가 같다고 이렇게. 어? 2-3별이 별은 얼마죠? 5분의 2. 별은 5분의 2네? 5분의 2 아니야. 여기 2별이 들어가면 5별이 2니까.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같죠? 그 크기는 얼마입니까? 5분의 4, 0.8. 기억은 참. 이은 A가 벽을 누르는 힘과 벽이 A를 밀어내는 힘은 주어 목적어 바뀌어 있지. 무슨 관계야 이놈들은?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이거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은 힘의 평형을 이룹니까? 여기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수직항력. 디테일하게 써볼게. 자, B가 이렇게 붕 떠 있는데 이게 떠 있는 이유가 중력하고 자기력만 있는 게 아니야. 중력하고 자기력도 있지만 뭐도 있는 겁니까? 바닥이 밀어올리는 수직항력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힘을 분해하면 이렇게 나뉘고 너하고 캔슬, 너하고 캔슬 이렇게 돼서 붕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항력 무시하면 안 돼. 응? 안 보인다고 막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무시하면 안 돼. 수직항력. 거기다가 중력 자기력 옆에 수직항력 추가해 주세요. 정답은 3번 기운이에요. 10분만 쉬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숙제 좀 내주라. 숙제. 한국까지만 내줘. 이번 주 다 못한 거는 다음 주까지 해주고. 숙제 저기 많이 한 친구들은 월말에 작은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가해온 사람이 존재한다네. 아니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뭐 80%만 해도 박수 받고 80%만 하는 것도 다 하면 제가 업어드리죠. 여기 뭐야 종합운동장 한 바퀴 돌고 와 내가 다 하면